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시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시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시환 후보님 본인 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저는 1950년 1월 15일 생으로요. 네. 예천에서 출생하여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8년 정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입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으며 가끔 시와 수필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국가적인 사명을 이룩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생활을 희생시켰으므로 운동생활을 하며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예지 능력과 국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사명을 이룩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생활을 희생시켰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글쎄 말이죠. 저도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참 어려움도 겪었고 정신적인 갈등도 가졌는데 예.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초임 발령을 받자마자 예. 청와대에서 찾아와 가지고요. 예. 신분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분의 명을 받아왔으니 예. 문제 교사가 되어 벽지로 가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를 들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초등 교사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벽지로 가라고요? 예. 교직에 발령받은 지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치밀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 얘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자,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배경이라면은, 초임 발령 받았을 때 청와대에서 찾아온 그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원래 동기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제가 66년 10월 말경에 하나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에 의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기가 무섭게 청와대의 요구로 나를 희생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저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66년이면 이제 16살 때잖아요. 우리 김시환 그렇죠. 후보님. 그때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요? 네네. 계시를 받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계획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일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자리에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였고 사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철 스님은 그런 걸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제3의 세계를 보고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활용을 한 거죠. 네, 일단 좀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거리가 많이 있어서 우리 네. 김시환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치밀한 어떤 계획과 사고의 어떤 깊이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점이라면은 성격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남이 갖지 않는 이런 어떤 계시 어떤 재능을 이제 제가 받았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면은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계시의 능력이 있다는 거, 예,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인터뷰한 자유한국당의 이제 장윤석 전 의원이 후보로 나와 있고, 우리 김시현 후보님 계시고, 신대경 후보도 있고, 일단 현역 또 최규일 후보도 있고요, 의원도 있고. 네네. 당내 경선이 참 치열할 텐데 이거 좀 어떻게 자신은 있으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제 재능이 참 예. 인정이 된다면은 제가 현재 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참말 초임지에서 그렇게 사고를 문제 교사로 만들어가지고 백지로 보내고 난 후에도 유경수 여사도 찾아왔고 75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시국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왔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제가 참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남들이 갖지 않은 뭐 하느님 계시의 능력이라든지 뭐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75년도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이잖아요. 네네.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도 찾아오고 유경수 여사도 직접 우리 김시환 후보님을 찾아왔다고요? 네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그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찾아왔지만은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대학 졸업해서 이제 일선 교사 예. 신분이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나요? 그래요. 영부인은 72년도 4월 말경이었었는데 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예. 저희들을 이제 대구에 불러내서 동천 K2 기지사령부 이제 비행장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을 약속을 했지만은 저는 뭐 그냥 아주 초임 발령을 받았고 예. 현실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전 뭐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유도 없었고 식견도 없었고 네. 또 정치를 공부한 바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제 하는 일만 충실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예.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의 처를 외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돼 있네요. 예. 너무 침체돼 있어가지고 예. 참 뭐 가게마다 뭐 문을 닫는 가게가 많고 빈 사무실이 많고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거의 뭐 참 활력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뭐 어떻게 일용직이라도 어떤 근로직이라도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에 뭔가 정책적으로 다시 재고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기 침체 가장 큰 현안이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시간 관계상 이제 공약은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지역에는 왜 영주댐 문제도 있고 석포제련소 같은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저는 뭐 참 여기에 대해서 뭐 전공 분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래 언뜻 보여지는 견지로는 영주댐의 경우는 사전에 어떤 치밀한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생긴 어떤 실패한 국토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은 지금 뭐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 예, 예. 제 생각에는 막대한 그 경비를 들여가지고 비용을 들여 만든 그런 댐을 또 그냥 뭐 철거해버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 상태에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해서 뭐 활용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뭐 정 안 되면은 말이죠. 실패한 어떤 정책의 일면으로서 기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으로 뭐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댐이 필요 없는 걸 말이죠. 없어야 할 댐을 만든 것도 이상하지만 또 꼭 뭐 철거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참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서 사람들 어떤 기감으로 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예. 석포 그 재련석 중금속 오염의 경우는 이거는 참말로 방치할 수 없는 현안 문제입니다. 예.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까지 생길 정도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재련 작업을 하고 그래서 선조치 후 활용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네. 이거를 방치한 채 그냥 말이 유야무야하게 넘어간다면은 이건 환경 오염에 대한 불감증으로 굉장히 범죄 행위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장이라면은 세계적으로 참 큰 공장인데 이런 거를 뭐 철거한다는 것도 그건 뭐 절대 쉽지 않은 문제고 예, 예. 이런 문제 같으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해가지고 뭐 벌금을 물린다거나 정지시킨다거나 뭐 휴업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부의 행정적인 가감한 그 지원을 해가지고 환경 오염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한 후에 예. 가동하는 방향을 하는 것이 실업자 구제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뭐 국익에도 많은 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들은 참 사실 상식을 벗어난 사회 살고 있습니다. 그 위정자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은 국민들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국가적인 어떤 판단을 잘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저 20대 초부터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래 직접 정치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수없는 정치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변화무쌍한 정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이제 뭐 참 나이도 들고 만년에 이르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마지막 자부심을 가지고 완전한 정치, 정상적인 궤도를 바로 잡은 국가상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국가상이라면은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살아가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윤리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시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